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도 제1회 초절 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해설을 맡은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자, 올해는 4월 8일 날이 이제 시험이었었는데요. 이 꽃샘추위가 좀 길어서 이 벚꽃과 진달래가 동시에 핀 그런 따뜻한 봄날에 시험을 보셨었습니다. 자, 이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요. 자, 이 초등학교 7차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두루두루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은 항상 그렇듯이 이제 사지선다 중에서 하나 고르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예상 난이도를 보면은 이 쉬운 것이 40%, 그래서 굉장히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게 40%, 그다음에 보통이 50%, 그다음에 어려운 게 한 10% 정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는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면은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은행 출제 방식으로 50% 내외가 출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출문항을 활용한 방식으로도 50%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좀 바뀌었지만 문제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제 문항을 보면은 총 20문제 중에서 말하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4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쓰기가 해당하는 게 9문제, 읽기가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읽기 지문이지만 또 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문제은행의 출제 방식과 기출문항을 활용한 방식으로 자주 출제되던 이런 익숙한 지문이나 유형이 마찬가지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 새로운 교과서 내용을 좀 익히시면서 이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이 1번을 보시겠습니다. 1번 항상 말하기 문제가 나오죠. 1번은 마찬가지로 또 1번에서 말하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나 상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무슨 전쟁 나갔습니까? 전쟁 나가서 훈장 탔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연필을 빌려줘서 고마워. 엄마가 술 마셨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상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잘했네. 엄마도 정말 기쁘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 대답이겠죠. 내가 실수를 했네. 미안하구나. 자, 이거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한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3번. 자, 이 소설 지문인데요. 소설 지문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혹부리 영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혹부리 영감 얘기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일본의 전래동화입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전해져 가지고 그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 이야기입니다. 혹부리 영감은 다른 날과 같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산속 깊이 들어와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군. 혹부리 영감은 혼자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번 윗글의 공간적 배경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혹부리 영감이 어디 가셨습니까? 강가, 산속, 시장, 학교 중에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 공간적인 배경은 산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기 방법에 따라서 낱말을 찾을 때 기역, 니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기역은 뭡니까? 아까 보니까 기역은 영감이죠. 영감. 그 다음에 자, 니은은 나무, 디귿은 혹부리, 리을은 걸음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전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이것도 가, 야, 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전 찾으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기역 나오고 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사전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바로 기역이 들어간 걸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순서
사전에 실린 순서를 갖다 정리해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온 게 리을이고요. 그 다음이 니은이죠. 나무니까. 그 다음에 이응이니까 기역이고요. 맨 마지막에 뒷부분에 실려 있는 단어는 혹부리 리을입니다. 히읗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전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해 보니까 리을, 니은, 기역, 리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전에서 나오는 말은 제일 처음에 찾을 수 있는 말은 리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시겠습니다. 4번은 자, 이건 문법 문제니까 쓰기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죠? 자, 시키는 문장으로 알맞는 것. 시키는 것은 남한테 시키는 것은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문장은 다시 얘기하면은 명령문을 찾는 겁니다. 자, 근데 1번 보니까 어제 비가 왔었니? 어제 비가 왔었니? 이건 시키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이 참 아름답구나. 자, 이거는 자기의 느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탄문 혹은 영탄문이라고 합니다. 3번 외투를 입고 가거라. 외투를 입고 가거라. 이거는 외투를 입고 가라고 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명령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자, 이거는 의문도 아니고 감탄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죠. 일반적인 종결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평서문.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죠. 명령문, 시키는 문장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글에서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자, 씨앗의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참외 씨앗은 가늘고 긴 타원형입니다. 봉선화 씨앗은 까만 구슬 알갱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도깨비 바늘의 씨앗은 끝에 고리가 달린 가시 모양입니다. 자, 이 글에서 가장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죠. 첫 번째, 씨앗의 모양은 여러 가지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참외 씨앗, 봉선화 씨앗, 그 다음에 도깨비 바늘 씨앗. 그래서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니까 답은 1번이었죠. 씨앗의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시였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6번. 기억에 들어갈 속담으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에 나온 이 모의고사에서 참 많이 풀었던 건데요. 자, 속담에 관한 거 항상 나옵니다. 우리 속담에 무엇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에 관한 속담도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서 백직장은 아주 얇은 흰 종이인데 이것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들면 낫다. 이런 이야기니까 협력을 갖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한테 행동이나 말을 좋게 해야지 다른 사람도 자기한테 행동이나 말을 좋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자, 이거는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행동과 실천.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것은 이 말의 조심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말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면담 준비 단계에서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면담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전문가한테 듣기 위해서 면담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닌 거. 자, 일단은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 목적을 정하고 면담 대상자를 정하는 거. 이건 다 면담 준비 단계에서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면담 후에 느낀 점을 쓰는 것은 면담을 끝난 후에 마친 후에 이 마무리 단계 혹은 정리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문에 해당하는 글인데요. 자, 그래서 읽기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종과학기지 하나만으로 남극의 자연을 연구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극 대륙에 다른 기지를 더 세우기로 결정하였고, 자, 그래서 남극 대륙에 다른 기지를 더 세우기로 결정한 이유는 세종과학기지 하나로는 이 남극의 자연을 연구하는 데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거죠. 자, 2014년 2월 12일에 장보고 과학기지가 완공되었다. 장보고 과학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8번 보시겠습니다. 가로 안의 낱말 중에서 고유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로 안의 낱말 중에서 고유어. 자, 그래서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는 이거는 순 우리말 고유어죠. 그죠? 한자로 쓰면 일이죠. 그죠? 근데 자연이란 말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열자를 쓰는 자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공. 완공도 무슨 공사가 끝나다 그래서 완공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란 말도 자, 이것도 한자입니다. 그래서 운, 그 다음에 영 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고유로 이루어진 말은 하나 1번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한자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기억의 이유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장보고 과학기지를 건설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세종과학기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남극이 지구에서 가장 일찍 발견된 땅이어서 그렇습니까? 자, 이런 말은 다 안 나오죠. 그래서 본문에 세계 최초로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까? 자,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10번째로라고 그랬죠. 10번째로 우리나라는 남극의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는 나라가 됐다 그랬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세종과학기지 하나만으로는 남극의 자연을 연구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보고 과학기지를 새로 건설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토의가 나왔습니다. 토의는 뭐냐면은 이 토론하고 달리 토론은 찬성과 반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게 바로 토론이고요. 토의 같은 경우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는 게 바로 토의입니다. 자, 그래서 토의의 주제가 뭐냐면은 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래서 해결 방안이 제시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자,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1번 학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은 자, 이것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는 말입니다. 자꾸 무단 횡단을 하니까 달려오는 차들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자, 이거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해결 방안 1이라고 쓰겠습니다. 학교 앞 도로에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해결 방안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학교 앞 도로의 제한 속도를 현재보다 낮춘다. 그럼 차들이 천천히 가니까 교통사고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 방안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보니까 답은 1번이었습니다. 학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억과 리을 중에서 사과를 하기 위한 편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사과를 한다 그랬으니까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심이 담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죠. 그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수진아, 나 정우야. 화내서 미안해. 자, 화내서 미안해. 화낸 게 바로 사과하게 된 그 이유가 되겠죠. 공을 잘못 던질 수도 있는 건데 이기고 싶은 마음에 화를 냈어. 자, 그래서 많이 속상했지. 자, 이것은 상대방을 위로하는 거죠. 이것도 사과는 말하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너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많이 속상했을 거야. 자,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를 바꿔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과하기에 들어갑니다. 너 아까 공 던지는 걸 보니까 형편없더라. 자, 이건 뭡니까? 사과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갖다가 깎아내리는 말. 그래서 오히려 화를 갖다가 부르는 말이죠. 그죠? 더 승질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과하는 말에게서 절대 담으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자신의 반성도 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럼 안녕. 그러면서 정우가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서 사과하는 말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었습니까? 답은 3번이었죠. 그죠? 이건 상대방을 오히려 폄하하고 약 올리는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희곡의 일부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이 바로 때고요. 그래서 곳은 지금 비어있고 나오는 사람은 강씨 아저씨, 할머니, 소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설 지시문이 나왔는데요. 해설이 나왔는데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 주인인 강씨 아저씨가 국밥을 먹으러 올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강씨 아저씨가 주인입니다. 어디의 주인입니까? 국밥을 먹으러 올 손님을 기다리니까 국밥집의 주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장소는 강씨 아저씨의 국밥집이겠죠. 그죠? 장소는 강씨 아저씨의 국밥집이죠. 왜냐하면 주인인 아저씨가 국밥을 먹으러 올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신문을 뒤적인다. 국밥집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할머니 어린 소년이 들어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적 배경, 곳으로 적다라는 것은 할머니는 시골집 아니고요. 어린 소년의 2층 집도 아닙니다. 김씨 아주머니 꽃집은 아예 안 나오죠. 답은 4번이죠. 강씨 아저씨네 국밥집입니다. 아시겠죠? 자,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 14번 이 시입니다. 자, 작은 것이라는 시인데요. 황베드로,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좀 천주교식이네요. 자, 황베드로 학생인지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웅덩이가 작아도 흙을 가라앉히면. 그래서 웅덩이. 자, 웅덩이는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시적인 대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웅덩이는 이 땅이 이렇게 파여서 물이 고인 데를 갖다가 웅덩이라고 그러죠. 웅덩이가 작아도 흙이 가라앉히면 물이 어때집니까? 좀 맑아지죠. 그래서 물 위에 구름이 살고 하늘이 살고 구름이 살고. 자, 하늘이 살고 구름이 산다는 것은 하늘과 구름이 그 물 웅덩이 물에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별이 살고 별도 비친다는 얘기죠. 마당이 좁아도 나무 키워놓으면은 새가 오고 매미 오고 바람이 오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는 이 1, 2연과 3, 4연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고 오고 이 비슷한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구조를 반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웅덩이와 나무 이런 사소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관찰해서 자, 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의 작은 것이라는 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같이 이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입니다. 13번입니다. 자, 일글의 웅덩이에서 볼 수 없는 것. 자, 이 물 고인 웅덩이에서 웅덩이의 물 위에 비치지 않는 것. 별, 구름, 하늘 다 거기서 살고라고 얘기했죠. 그죠? 하늘도 살고 구름도 살고 별도 살고라 그랬죠. 얘네들은 다 웅덩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안 보이죠. 그죠? 자동차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14번 보시겠습니다. 위와 같은 글의 종류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위에 글은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해서 표현했습니다. 뭐를? 이 시인의 정서를, 이 정서 혹은 이 감정이나 이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 혹은 압축해서 표현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뭐라 그럽니까? 시라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소설은 스토리가 있는 글이고요. 논설문은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난 글. 그 다음에 설명문은 독자를 이해시키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은 이 단위를 물어보는 단위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위추친 낱말의 쓰임이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백화점에서 옷을 3벌 샀다. 자, 여기서 벌은 옷을 세는 단위죠. 자, 그래서 벌은 맞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2번. 정원에 소나무 8송이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송이는 뭘 셀 때 쓰는 말입니까? 송이는 꽃을 갖다가 셀 때 쓰는 단위죠. 그죠? 근데 소나무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소나무는 8송이라 그러면 안 되죠. 자, 나무는 뭐라고 세야 됩니까? 나무는 한, 두, 세, 그루라고 세야 되죠. 그루. 그죠? 자, 그래서 정원에 소나무 8그루가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송이가 써야 될 경우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바다에 고깃배가 여러 척 떠 있다 할 때 척은 배를 세는 단위죠. 배. 그 다음에 쌀 한 톨이라도 할 때 톨. 자, 이거는 이 쌀 혹은 이 곡식을 세는 단위입니다. 곡식.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벌, 송이, 척, 톨 각각의 쓰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할아버지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쌀이 나오는 바위에 가보았어. 이게 웬일이야? 자, 기억에서 지금 봤습니다. 자, 한숨을 쉬며 바위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이렇게 내용이 확 바뀌는 걸 갖다가 전환이라 그러죠. 전환.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억에는 전환의 접속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전환의 접속어가 뭘까요? 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거기서 2명이 먹을 만큼의 쌀이 나와 있지 뭐야.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쌀을 가져와 밥을 지어 손님과 함께 맛있게 먹었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지.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16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결코라는 말은 이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뒤에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결코 뭐뭐하지 않았다, 않다, 혹은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만약이란 말은 가정에 쓰이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했더라면 할 때 이 면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데 할 때 그런데가 화제가 바뀔 때, 내용이 바뀔 때 사용되는 전환의 접속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할 때 왜냐하면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에서 이 결과에 해당하는 접속어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 알맞는 것은 전환의 접속어인 3번. 그런데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같이 이제 17번 보시겠습니다. 윗글의 니은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할 때 이 니은 먹었지라는 말은 음식을 취식하다. 그러니까 입으로 집어넣어서 씹어서 삼키다 이런 말이죠. 혹은 이 섭취하다. 한자로 어렵게 바뀌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취식하다 혹은 섭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에 해당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1번에 내가 나이를 더 먹었다. 자, 나이를 더 먹다라는 말은 나이가 들었다, 들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한 살이 더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고 상대편한테 먼저 한 꼴을 먹었다. 여기서 먹었다는 거는 뭐 실점했다, 혹은 뭐 잃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과수원에서 사과를 직접 따 먹었다. 여기서 먹었다가 바로 음식을 취식하다 혹은 섭취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성공하기 위해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독하게 먹다는 것은 결심하다. 결심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다이어가 많기 때문에 문맥적 의미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은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말을 골라보니까 답은 3번이었습니다. 사과를 직접 따먹었다. 취식했다, 섭취했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을 것을 집어넣어서 씹어서 삼키는 게 바로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 자, 이것도 말하기에 해당하는 거죠. 말하기. 그래서 말하기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학급 회의를 할 때 말하기의 태도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회의 무엇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의를 한다면은 그 회의의 내용 혹은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회의의 주제에 알맞는 의견을 말한다. 자, 이것이 이 말하기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말하는 차례를 지키지 않고 끼어들어 말한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자기가 말하고 싶고 자기가 말하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은 올바른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말한다. 그러면은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할 수도 있고 화제에서 어긋난 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화를 내며 말한다. 자, 이러다 싸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학급 회의를 할 때 말하기 태도로 알맞는 것은 주제에 알맞는 의견을 말하는 1번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19번 보겠습니다. 문장 간의 호응 관계가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국어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천둥이 무섭게 불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천둥이와 불었다 이거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천둥은 분다 그럽니까? 아니죠. 천둥이 쳤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천둥이 무섭게 쳤다로 바꾸던지 아니면은 바람이 무섭게 불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호응에서 어긋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언니는 그림을 잘 그린다. 언니는 그림을 잘 그린대요. 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동생은 내일은 이거는 미래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 상황. 동화책을 읽었다 할 때 읽었다는 과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는 어시나 아시죠? 그래서 읽다라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로 얘기하면은 읽었다라고 써야 됩니다. 현재로 쓰면은
읽는다. 혹은 미래로 쓰면은 읽겠다. 또는 읽을 것이다 라고 써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동생은 내일이라 그랬으니까 내일이란 말을 살렸을 때는 동화책을 읽을 것이다, 읽겠다 이렇게 써야 되고, 만약에 읽었다는 말을 갖다가 살린다 그러면은 내일이 아니라 뭐 어제, 그제 이런 과거를 나타내는 말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문제입니다. 틀린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나는 오빠보다 키가 더 무겁다 그랬는데, 자, 키는 무겁다고 얘기 안 하죠. 키는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나는 오빠보다 키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슬픈 말이죠. 자, 근데 만약에 무겁다는 말을 살린다면은 나는 오빠보다 체중이 더 무겁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분 간의 호응 관계가 알맞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림을 잘 그린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0번은 광고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광고의 예인데요. 자, 이 광고에 관한 것도 항상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뒷부분이 아니고 중간 부분에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맨 뒷문제로 갔네요. 자, 보겠습니다. 20번. 다음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이 왼쪽에 사는 학생인지 어른인지 열심히 이렇게 피리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뭐 플룻 같기도 하고요. 자기는 신나서 아름다운 연주라고 하지만 옆집에 잠옷 입은 사람 표정 보니까 와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자, 그래서 광고에 나온 문구가 아름다운 선율이 이웃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 광고는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겠습니다. 손을 자주 씻자는 얘기입니까? 손을 안 씻어가지고 손 안 씻고 연주해가지고 옆집 사람이 아 이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하자. 근데 분리수거랑 음악 연주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이웃을 배려하자. 자, 답은 3번이죠. 그죠? 밤에 이렇게 시끄러운 연주를 하지 않는 것도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교통규칙을 잘 지키자 그랬는데 앞의 사례랑은 전혀 해당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고를 제대로 이해한 내용은 3번이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자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문제였었는데요. 자, 풀어보니까 어떠십니까? 혹시 작년 거 풀어보셨나요? 작년 거 풀어보신 분들은 작년에서 뭐 80점 이상, 90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이번 시험도 충분히 그렇게 맞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 유형 자체가 뭐 그렇게 변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이나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신 분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험도 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출제됐으면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